꺼져버려가지고. 네. 왜 꺼져버리지? 아, 다시 설명하면 되죠 뭐. 아니 뭐 녹화 앞에 않는데. 녹화가 됐습니다. 근데 금방 끊어져가지고. 자, 이 안일피자에 대한 설명을 이제 좀 꺼내졌네요. 철문해자에서 종비, 하시, 치기, 상배하라고 풀이됐는데 이 날피자가 고문자가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 날피자에 이렇게 날개 부분을 갖다가 갈래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날개가 서로 어그러진 걸 갖다가 표현했는데 어그러졌다는 것은 서로 같지 않다는 얘기고 같지 않은 방향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니다 이 뜻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평범치 않으면 비범문거이고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면 비일비재고요. 또 늘상 다니지 않는 분이라면 비상구가 되겠죠. 비상구 뭐 이럴 때 쓰이는 비자고요. 요 비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줘서 음역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 교재 보세요. 요 글자 밑에 마음 시자가 달라붙었네요. 비는 비인데 요 글자가 음역할에서 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 비겠죠. 비는 비인데 마음 시자가 달라붙어가지고 마음이 슬프다 이거죠. 자, 교재를 보셔야 돼요. 사실 교재를 안 보고 지금 아니 필기를 않고 교재만 보고 수업을 해서 빠른 속도로 나가고 싶어서 지금 만든 건데 쓰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 지금. 자, 비참 비극 뭐 할 때 쓰이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죠. 슬플 비자. 그 다음에 변 쪽에 실사가 달라붙었죠. 실사. 비는 비인데 실사가 달라붙은데 실사자가 뜻의 역할을 하겠죠. 이 실로 짠 옷감에다가 물을 들이는데 그 물이 붉은 빛이다 이거예요. 그 붉은 빛의 비단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비단을 뜻은 비단비라고도 해요. 비단비라고도. 근데 이제 그 비단이 붉은 빛을 들인 비단이었던 거예요 원래 애초에는. 그냥 통칭하는 비단이 아니고 비단 가운데서 붉은 빛 비단. 그래서 비단을 때 쓰이는 비자예요 내냐. 그 다음에 헐뜯을 비자예요. 말로서 헐뜯겠죠. 그래서 변에다가 말씀을자를 붙이면 헐뜯을 비자가 되고 뭐 비방하다 할 때 쓰는 비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문짝 비자가 나오는데 문짝 비자는 문문자 아니면 문문의 반쪽 외장문에서 나온 글자가 지게문호자 지게호자죠.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이 지게문호자 줄여서 지게호라는 글자인데 그 글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면은 자 지금 얘기하는 뭐 문짝 비자가 되고 옛날 가난한 사람들이 초가집 짓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집 안을 맹수나 외부의 시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두는데 그게 들고 나는 마당으로 들고 나는 문을 갖다가 이게 요 문을 갖다가 부잣집처럼 두 짝으로 아니고 외짝으로 쌀인문인데 이 뗄나무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뗄나무로. 그래서 그 문을 갖다가 시비라고 그래 시비. 아이야 시비를 열지 마라 뭐 시도 같은 데서 보이죠.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진다 뭐 그 글씨인가요? 그 어떤 시에 보면은 시비를 열지 마라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때 시비가 바로 시비의 비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렇게 서로 바꿔 써야 되네. 비시를 썼네. 섭시자 뗄나무 시자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총새 비자예요. 물총새에는 몸의 윗부분이 짙은 푸른빛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색을 보고 사람들이 이 물총새 색깔처럼 보인다고 해서 비치색이라고 하는데 이제 옷 같은 데서 그걸 이제 비치옥이라고 그러죠. 그런 푸른 옷을 갖다고 해요. 비치색을 때 쓰는 비자가 바로 이 물총새 비자예요. 물총새가 그 몸체의 윗부분이 짙은 푸른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특징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빛이란 말이 나오고 그런 색깔을 비치색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빛이 난 옥을 갖다가 비치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퀴비자가 있는데 바퀴비자는 벌레와 관련된 게 바퀴벌레의 바퀴죠. 지구가 멸망할 때 마지막까지 살아있을 동물이 바로 바퀴라고 안 그래요? 바퀴비자인데 바퀴비자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유언비어에 쓰여요. 유언비어를 갖다가 바로 흔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쓰는데 이 비자 대신에 이 글자를 써요. 이 글자 왜 그러냐? 이게 날다라는 뜻이 있어요. 날다라는 뜻.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외국에 여행 오신 분들 특히 대만, 동남아시아 쪽에 있으면 바퀴벌레가 이게 매미처럼 이렇게 매미만큼 아니겠지만 매미만큼 이렇게 큰 엄지손가락만큼 이렇게 큰 바퀴벌레가 있어요. 걔들은 날아다녀. 네. 그래서 바퀴가 날아다니는 바퀴가 있어요. 한자가 문화를 남고 있는데 이게 날다의 뜻이 있는 거 그거에 중국의 남쪽 지역에 가면은 그런 바퀴가 있다니까. 아니 옛날에 중국어 수교가 되기 전에 중국어 공부를 하면 대만으로 갔어요. 중국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 대만 수교 되기 전에 대만 유학 갔다 온 사람하고 대학교 1학년 때 얘기를 하는데 대만에서 유학 갔다 온 분이 얘기를 하는데 대만은 바나나도 뭐 싸고 우리나라 또 100원 사면 뭐 한무대기를 주고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바퀴벌레가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그래서 그때 못 믿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글자가 있더만요. 유언비어를 그래서 요 글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간혹가다 그렇게 바꿔 쓰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바퀴 비자니 처음에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대상자 비자예요. 상자방자를 써서요. 상자방자를 써서 쓰이는 비는 비인데 대상자방자인데 상자방자 감출의자가 아니고 상자방자예요. 근데 대나무 상자란 말이요. 대가 길다랗게 쪽을 내면 길다랗잖아요. 그래서 이 대나무 상자를 크게도 만들 수 있어요. 크게 만들면 많은 걸 담을 수도 있겠죠. 많은 걸 담기고 딱 뚜껑을 담으면 숨는 상황, 숨길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숨기다는 뜻이 있어요. 숨길 빗자. 많은 걸 갖다가 그 속에다 담아서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숨기다의 뜻이 있어요. 이게 본래 뜻은 대상자 비자지만 숨길 비라고도 많이 해요. 이건. 그래서 숨어서 나쁜 짓은 비적들이라든지 공비, 무장공비를 뜻은 공비, 토비 뭐 이럴 때 쓰이는 비자가 바로 이 비자예요. 그 다음에 채소 이름 비자가 있는데요. 채소가 식물 관련돼 있으니까 초두자를 붙여야겠죠. 요자를 알아야 될 이유가 이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 같은 걸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요. 또 재주 같은 걸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흔히 쓰는 사자성어가 천학비제예요. 글을 조금만 좀 읽었다 오신 분들은 천학비제를 분명히 글쓰기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 사자성어예요. 사실은. 그 자기 재주를 낮춰가지고 천학, 얕은 학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얕은 재주를 갖다가 나타나는 말이에요. 이게 비자가 얕다, 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비는 비인데 요 글자에서 채소 이름 비라고 했는데 그 채소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순무라는 채소예요. 순무라는 채소인데 중국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먹는 채소예요. 이게 이 춘궁기 있죠. 춘궁기 때에 먹는 채소인데 뭐 큰 물이 들거나 또는 가뭄이 들거나 이럴 때에 심으면은 빨리 나. 2, 3개월 만에 빨리 나고 그리고 이게 기억이 여기지 않아 가지고 옛날에 군인들 있죠. 둔전제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지키면서 싸우면서 거기서 식량을 갖다가 구우려면은 2, 3개월 이게 심어놓으면 2, 3개월 만에 난다며. 그래서 군인들이 식량 같은 걸로 쓰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지? 물을 달아놨는 데 있죠? 이 무가 배추예요. 배추 뿌리 이거 똑같아. 배추는 이파리를 먹는 거이고 순물은 뿌리를 먹는 거야. 무라고 썼지만은 무처럼 땅속에서 나니까 무를 썼지만은 배추하고 더 가까운 거야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 강화도 그렇죠. 강화도 순무도 그렇죠. 같은 순무야. 근데 이제 강화도 순무는 서양에서 씨앗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중국에 온 종자가 좀 다르냐 똑같은 순무긴 한데 강화도 순무는 제가 알기로는 서양에서 들어온 순무 쪽이래요. 그래서 맛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같은 순무고 이게 중국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채소야. 그래서
배추 꼬랑지 맛이나 스무 맛이. 그렇지, 비슷한 게 이유가 그거야. 예. 어쨌든 간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박하다 천하다 이런 뜻이 있는 글자예요. 천한 사람들이 먹었던 채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변화돼서 엽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런데 그런 뜻으로 이 천하비제에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자가 의미 잠깐 바뀌어가지고 배로 쓰이는 글자도 있어요. 배. 자, 배로 쓰이는 글자로서 맨 처음에 밀칠 배자가 이제 손으로 밀쳐요. 손수자가 변하던 제방변을 붙이면은 이제 밀치배자가 되겠죠. 배 고울 때 쓰는 글자죠. 배격하다 할 때 쓰는 글자예요. 배설하다 할 때 쓰는 글자고, 그 다음에 수레거자가 달라붙었는데 안절빛자 밑에 수레가 있는데 수레가 전차로 쓰인 수레라고 했잖아요. 네. 오늘날 오면 탱크. 탱크가 한 대가 다니는 법 없잖아요. 여러 대가 물이 져서 다니잖아요. 그러죠? 탱크가 물이 져서 쭉 이어서 다니는데 이을련자에도 이 글자를 쓴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전차가 쭉 이어서 물이 지어서 다니니까 이을련자에도 바로 수레거자가 달라붙은 것처럼 이것도 물이 지은 거예요. 천성지고 만성지고 생각하면 돼. 천성지고 이게 만대 천대 수레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후의 나라. 그 만대 천대 이럴 때 쓰이는 그 물이요, 물이. 물이 배자예요. 비가 배가 되면서 옛날 천자가 전쟁을 할 때는 만대의 전차가 나갔단 말이에요. 만대의 무리의 전차.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폭력배, 소인배 할 때 쓴 글자, 무례배 뭐 할 때 쓴 글자, 시정작배. 이 나쁜 짓 한 놈들이 흔히 무리져 다니거든. 그게 나쁜 뜻의 말들에 이게 쓰이잖아요. 소인배, 소인배의 반대가 대인배인데 사실 대인배는 어폐가 있는 말이야. 소인배 반대, 그렇죠. 대인은 많지가 않아. 예, 그렇죠. 못 낳는 놈들이 무리해져 있어. 근데 소인배의 반대라고 반대말로 하다니까 거기다 배를 붙여서 대인배 그러는데 대인이지 대인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논일배요. 길을 논이는 거예요. 사거리의 반쪽도 길 관련된다고 했죠. 그걸 붙이면은 길을 논인다고 해서 논일배자인데 배회하다 할 때 쓴 글자고요. 자, 그 다음에 광대요. 광대가 사람이 천한 사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람 인변이 달라붙어가지고 인변이 달라붙어서 광대 배자가 되죠. 요게 배자가 쓰이는 말이 배우고, 배우를 사용말로 하면 탤런트가 옛날로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광대야. 타짜를 시켜서 보면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요즘에 아이들 보면 배우와 관련된 탤런트 관련된 그런 걸 해보고 싶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남의 인생을 연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천하고 싶을 만한 직업은 아니야. 그런데 이제 뭐 요즘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뭐예요? 뭐 화려하고 뭐 돈 많이 벌고 그런 데만 목적을 두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뿐이지 사실은 옛날로 가면은 사람 대접을 못 받던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걸 한자를 통해서 얘기해서 아이들의 그 잘못된 허울을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한자를 통해서. 그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 오치렁치렁 할 패자예요. 옷과 관련돼서 오두자인데 오두자는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 음역 글자를 가운데다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치렁치렁 패자인데 이게 사람의 성으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배가 되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배삼룡이라든지 뭐 배일지 뭐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연예인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요걸 자는 그냥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서 이렇게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식도 알아두시고요. 배비장전의 배자구나 이게. 그렇게 해서요. 안일배자와 관련되는 글자들이 한 10글자가 되는데 10글자 이상이 되는데 그 글자들을 쉽게 해요. 빠른 순간에 학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글자로 넘어가 이렇게. 그 다음에 글자는 부숫자가 아닌 글자가 표제자로 나와 있네요. 부숫자가 아닌 글자를 표제자로 삼았는데 바로 이 글자네요. 요 글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설문의자에 이 글자의 설문의자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 부, 여, 지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이 글자가.
이 글자는 상부여지라고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서로 부여한다 이거 준다 줄붙자 줄여자 서로 주는 거다. 서로 주는 거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설문의자에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줄붙자 줄여자를 써서 풀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줄비라고 하고 있는 글자예요 지금. 네. 그런데 이게 설문에서 잘못 분석을 설문에서 잘못 분석을 그대로 사람들이 설문자의 입각에서 오늘날까지 계속 쓰다 보니까 오늘날 줄비 계속 오고 있는데 사실 주다 이 뜻과는 상관이 없는 글자야. 왜 이 글자가 부숫자가 있는데 여기다 표지자를 삼아놨냐면은 부숫자 가운데에 콥이라는 글자 있어요. 콥이라는 글자. 이 콥이라는 글자도 근데 이렇게도 쓰고 요걸 써서 이렇게도 쓰고 그래요. 이렇게도 쓰고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이 꼭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100명이 다 이 글자를 쓰고 뭐 그런 것은 아니잖아. 100명 가운데 이 글자를 쓴 사람도 이 글자를 쓴 사람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이 글자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제 중국 대만에서 이제 인쇄 매체를 통해서 나온 글자들고 우리나라 일본은 이 글자를 쓰고 있어요. 한국어 일본. 근데 뭐가 맞냐 이거예요. 뭐가 맞냐면 이쪽이 맞아요. 이쪽이. 저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니까 저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정확히 쓰려고 치면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자 옛날 고문자를 들어서 살펴보면 더 수긍하는 상황이 뭐냐 이게 옛날 고문자를 보면은 이렇게 코가 이렇게 있고요. 코가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표현된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코비자 있는 글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설명에서 부여한다고 했는데 왜 주다는 뜻으로 보냐면은 이게 어떤 물체로 보고 두 손으로 본 거예요. 이게 손맛잡을 공이라는 글자 아니에요? 이것도 두 손을 간략하게 한 형태로 이 군사병자 이런 데서도 요것이 손이란 말이에요. 손. 그러니까 이렇게 요 글자를 줄여서 이걸 정의시키면 이렇게 되지만 줄여서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 함께공 한 가지 공자에 보이는 이것도 손이요. 손 요거. 이것도 두 손으로 어떤 물체를 그릇 같은 걸 들어서 이 받치는 상황이고 이것은 뭐예요? 두 손으로 도끼를 갖다가 무기인 도끼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글자인데 요 형태의 두 손, 요 형태 두 손 여기서 이렇게 쓰이고 여기서 이렇게 쓰인 것처럼 요것도 두 손으로 보고 그 받친 자를 갖다 물체로 봐서 주다라는 뜻으로 설명해서 잘못 풀이를 했는데 나중에 코비자의 고문자나 요글자의 고문자가 바로 이렇게 표현됐던 글자라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이게 뭐이냐면 화살이요. 화살. 옛날 자료가 많지 않을 때 이걸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도 이게 두 손으로 생각을 했어. 한때 문자 공부 때 처음에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자료도 없는 시절에. 근데 자료가 많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화살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화살로. 근데 오늘날에도 계속 책에서 줄빗자로 되어 있으니 책하고 반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화살 비울 수는 없잖아. 저 혼자만 문자라는 게 약속이야. 약속. 많은 사람들에 의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따라서 해야지 이게 주는 상황이 아닌데 이거 화살인데 화살 비우면 알아들 사람이 없잖아. 사실은 다른 사람 다 줄빗자로 기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뜻은 오늘날 주다는 뜻이지만은 화살의 모양에서 나왔다. 화살인데 화살 끝이 뭉툭한 부분을 이렇게 펴놓고 요 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밖에 이렇게 근데 선이 맞아요. 선. 금문의 뭐 이거 각골문의 형태인데 그 화살의 형태가 뭐 요렇게도 쓰인다면 이렇게요. 이렇게도 쓰이는데 한자에서 점은 선으로 바뀐다.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생략됐다고 봐야 돼. 화살 첫 부분 이렇게 쓰고 화살 깃 묶는 부분 이렇게 쓰고 그다음 화살 깃 부분을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요 형태에서 요 부분만 생략하고 길다라니까 그래서 묶는 부분이 선으로 바뀌고 이 화살 깃 부분이
온이라고 그래요. 온이 요 부분이 시위를 갖다가 이렇게 에어서 이렇게 살을 갖다 멀리 쏘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시위가 되는 부분 이걸 온이라고 그래. 온이 부분. 까먹고 있다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네. 자, 그래서요. 요게 원래는 화살 관련되는 글자였지만은 훨씬 설문의자의 입각에서 줄비라고 하는데 화살 관련됐다는 글자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글자가 요 글자에 달라붙은 경우는 이게 원래는 코를 뜻하는 글자 아니요? 코비자는 바로 원래 이게 호모에서 나온 글자는 요 글자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렬시킨 글자 요 글자가 코를 뜻하는 글자야. 코를 뜻하는 글자인데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 스스로 가르칠 때 얼굴을 향해서 얼굴 중심에서 코를 향해서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가리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란 뜻이 나오고 코라는 뜻은 그래 너는 그러면 스스로란 뜻으로 써이라 이거예요. 나는 더 큰 집 짓고 산다 했는데 마침 음이 바뀌면서 비로 바뀐 거야. 줄비자를 갖다 붙인 거야. 음의 콜자를. 이게 스스로 자자도 원래는 음이 지요 지. 본음이 지야. 옛날 음을 표기하는 반절에 따라서 반절 표기법에 따라서 보면 이게 지야 지. 예, 지인데 언제 호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로 바뀌었는데 지가 비가 된 게 지가 비. 아까면서 우리 비읍자가 뭐가 있었지? 시옷자로 바뀐 것이 하나 있었잖아. 뭐 있어요? 앞에서 그렇죠. 비수비자 숟가락 비자가 시로 숟가락 시자로 바뀌는 것처럼 이게 비가 여기서 시가 됐지만 비가 비오고 지오고 서로 교환이 된 게 지, 비. 음의 변화는 전방향적이란 말이 이쪽으로만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가 된 거예요. 비가 되는데 요게 제대로 된 글자인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 두 글자를 놓고도 우리가 구분을 좀 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자, 줄비자가 코비자뿐만 아니라 줄비자가 절일비자이더요. 피가 통하지 않아 가지고 뭐 동작이 둔해지는 상황이야. 그게 절 있는 상황인데 그 절일비자에서도 음역거려요. 병적인 상황과 관련돼서 못 움직임 피가 통하지 않아 가지고 둔해지고 더해 가지고 마비되는 상황과 이게 마비 비자 이거예요. 예, 심장 마비 뭐 할 때 쓰이는 소아 마비 뭐 할 때 쓰이는 비자 절일 비자. 절일 비자고 음의 역할자를 바꿔 가지고요. 낮을 비자로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절일 비자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 줄비자가 부숫자인 코비자에서 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숫자를 빠뜨리지 않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줄비자를 지금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얼음빙이라는 글자니요. 자, 어린빙이라는 글자인데 오늘날 어린빙자를 흔히들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또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 글자에 이게 정자고 이 글자가 속자죠. 이게 핵을 하나 줄여서 이렇게요. 빙과류 뭐 할 때 쓴 글자. 근데 이게 애초에 어린빙자예요. 이게 애초에 어린빙자. 자. 근데 이게 뭘 나타냈냐? 얼음이라는 게 물이 영하로 내려갈 때 얼기 시작하잖아요. 얼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부터 꽁꽁 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물 위에 살얼음부터 생겨. 살얼음. 물 위에 살얼음이 생기거든. 그 살얼음에 살을 갖다가 살얼음 자체를 구사되면 살짝 얻는데 풀이는 맞아. 근다고 해서 살짝 얻는데 살짝을 줄여서 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살은 주름살, 일단 구김살, 햇살
뭐 이럴 때 쓰는 살이 이 가늘고 길다란 물체. 사람들이 이 살얼음에 살을 갖다가 국어사전 풀이가 틀린 건 아니라니까. 살얼음 자체가 살짝 은 것은 맞아. 그런데 그걸 나타내는 글자는 얼음이 살짝 얼거나 또는 얼었다는 것이 녹으면서 살짝 얼음 상태로 바뀌어요. 살얼음 상태로 바뀌는 거죠. 살얼음이 꽁꽁 얼음에 있었다가 날씨가 풀리면 또 꽁꽁 얼음이 또 살얼음 바뀌었다가 이제 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살얼음의 살이 사실은 있죠. 가늘고 길다란 물체 관련되니까 된다니까요. 옷에 주름살이 졌다. 머리에 이마에 주름살이 옷에 구김살이 졌다. 또는 이마에 주름살이 졌다는 게 가늘고 길다란 무늬를 말한 자니요. 우리 고려청자 보면은 고려시대 때 진짜 만들어진 청자, 오래된 청자를 보면은 이 매병 같은 경우 이렇게요. 매병 이렇게 생긴 건 매병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건 주병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위에가 볼록한 것은 매병이고 밑에가 볼록한 주병이라고 있어요. 매병이나 주병 같은 걸 보면은 막 여기에 막 갈라진 무늬들이 막 많이 있어요. 막 갈라진 무늬들이 이렇게 이 갈라진 무늬가 얼음판에 살얼음이 얼 때의 형태하고 똑같대. 얼음판이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얼어서 뭐 논에 물 채워가지고 뭐 스키 타고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처럼 앉아서 이렇게 이제 끌고 다니고 뭐 그런 건데 다 봤던 무늬예요. 이런 무늬가 이게 매병이나 주병 같은 데서 보인다니까요. 이런 무늬를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런 무늬를 갖다가 빅렬이라고 그래요. 빅렬. 얼음 무늬처럼 찢어져 있다, 갈라져 있다 이거요. 이런 무늬를 빅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얼음빙자를 쓴 이유는 살얼음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음이 얼거나 녹을 때 보이는 살얼음 형태가. 그 얼음이 얼거나 녹을 때 보이는 살얼음 형태를 간략히 해서 그냥 이렇게만 펴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호대로 오면서 이렇게만 단순하게 이렇게만 표현해가지고 얼음을 나타내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숫자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해. 물숫자. 근데 문제가 이렇게 물살을 들어서 표현하다 보니까 한자는 반계자 형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좌우에다 오른쪽에다 물살을 붙이는 순간 어떻게 돼? 반계자 형태가 흐트러졌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게 비대해진 거야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형태를 반듯반듯하게 펴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형태를 반듯반듯하게 봐가지고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렇게 펴했는데 근데 이렇게 쓰면은 짧은 두이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죠? 짧은 두이자처럼 두이자하고 두이자가 아니잖아. 그게 두이자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핵 살리고 요 핵 살리듯이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요.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그게 요글자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썼. 요글자란 말이에요. 얼음빙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결국 요글자가 요렇게 바뀌었잖아 지금. 네. 결국 요 얼음빙자 원래 형태가 요렇게 바뀌었잖아요 지금. 요게 하나의 부수가 돼요. 요게 이렇게 하나의 부수가 돼. 이게 하나의 부수자가 돼요. 얼음빙자. 그래서 어떤 글자에 얼음과 관련된 얼동자라든지 얼응자라든지 뭐 또는 뭐예요? 동력 겨울동자라든지 이런 글자들. 그런데 이제 웃긴 게 뭐인 줄 알아요? 오늘날 인쇄 매체를 통해서 이게 요글자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겨울동 나타나고 얼다는 뜻도 이루어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요글자 같은 게 겨울동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쓴 사람들이 우리 인쇄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돼. 요 형태 얼음빙자 요거 요걸 붙여서 이렇게 써야 될 글자를 이렇게 쓴다니까 이게. 이렇게 쓴다는 것은 처병 그렇죠. 거듭된다는 처병이 보일 뿐이야. 그래서 대추나무 자 이렇게 써야 될 걸 갖다가 줄여서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 이게 처병의 의미예요.
이걸로 쓴 사람들이 인쇄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요 지금 겨울동자.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 한자를 가르친다는 것은 한자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어른빙자로 써줘야만이 겨울과 연결시켜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거듭된다는 의미로 써가지고 이렇게 써서 인쇄매체를 만들어놨다는 것은 한자를 제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겠다는 생각이거든. 저 중국의 문선이라는 책에 보면 고시 19수가 적혀있고 고시 19수 첫 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거에 행행 중행행 해가지고 가고하고 또 다시 가고 요걸 갖다가 서양신 분들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럴 때도 이럴 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써야 될 글자 이렇게 두 번 가고 다시 가고 간다 뭐 할 때에 간다는 뜻을 두 번을 쓰지 않고 이렇게 쓰고 이것도 두 번 쓰지 않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럴 때나 이럴 때 쓰이는 글자를 여기다 갖다 써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겨울은 얼음빅자 걸리는데 얼음빅자. 요걸 갖다가 그리고 요걸 갖다가 이수변하는 사람들이 많아 옛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 숫자가 변화된 글자가 삼수변 아니에요? 거기서 이게 점 3개로 있으니까 이건 점 2개로 있으니까 이수변 그러는데 네. 이수변이라고 해가지고 도움될 게 하나가 없어. 더더군다나 변인 외쪽에만 더 붙인다는데 겨울동자에도 지금 붙여지고 있잖아. 변이 아래에도 붙여지고 있잖아. 변이 아닌데도 써먹고 있잖아 이 글자가. 그리고 이수변이라고 해서 도움이 될 게 하나가 없다니까. 얼음빙으로 말하면이 얼동자, 동력동자가 음역하면서 이 글자가 얼음빙자이기 때문에 얼음이 온다고 해서 얼동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수변으로 기억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왜 얼다는 설명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뿐만 아니라 이걸 컴퓨터 찾으려면은 이에서 찾거나 수에서 찾거나 별에서 찾는다고 쳤을 때 천년만에 찾아 안 나와. 왜? 음이 빙에 가서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있다가 음이 빙이라는 걸 알아야만이 요글자가 달라붙어서 이런 요글자들 있죠. 요글자. 요글자가 말을 탄다고 해서 탄다는 뜻의 요글자가 음역할자예요. 이게 음역할자도 있어 지금. 어린빙자가 탈빙자. 이게 이제 사람의 성으로 쓸 때 풍이야 풍. 중국이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중국 철학을 좀 공부했는데 중국 철학에 유명한 중국의 철학자 가운데 풍우라는 사람이 풍우란 뭐 이렇게 쓰는 거 뭐 우자가 보들자인지 또자인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풍우란 이런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읽을 때는 빙이 아니고 풍으로 읽는다. 풍으로 읽는데 사람 성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쓰는 성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사람에서 이 글자 쓰는 사람 있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르겠죠. 근데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양국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야구 온 사람 가운데 풍자 쓰는 이 글자를 성으로 쓴 사람 있어요? 예. 아주 원로 야구인입니다. 아 그래요? 풍규명 씨라고 옛날 마이창 선수의 그래 우리 선생님 저보다 연배가 있으니까 이제 제가 모르는 옛날 분들까지 알고 계시는구나. 아주 유명한 분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성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중국 철학자를 이름을 들어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으로 쓸 때는 풍이고 본음은 이 얼음빙자가 음역해서 빙이고 요걸 잘 알아야 될 이유가 시험에 나오는 건데 문무한 행동을 뜻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공자제자 자로 관련돼 있어요. 포호빙하 맨몸으로 포자를 갖다가 이걸 쳤어요. 맨손으로 뜨는 산월폭자 빙하라는 사자성어가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으려고 맨몸으로 황하를 건너려고 하는 걸 갖다가 피는 거예요. 이게 타다 건너다 그런 뜻이 있어. 말 타고 건너는 데서 건너다. 공자가 가장 아끼는 제사가 안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자의 높게 항상 안녕에만 가 있으니까 자로가 셈이 나가지고 스님께서 대군을 거느리고 싸울 때는 자기 물을 숭상하는 자기를 택할 줄 알고 정답을 자기라고 정해놓고 공자한테 물어보니까 공자가 나는 포비한 사람은 뜻을 이를 도모하지 않겠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우리 노래 좀 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 사자성어 포빙아 이게 시험에 종종 나와요. 그럴 때 쓰이는 빙자를 갖다가 제대로 설명하려면 이게 얼음빙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이 탈빙자를 통해서 있죠. 마음으로 기댄다고 할 때서 기댈 빙자도 이럴 때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빙설이요 뭐 할 때 쓰는 빙자라든지 다른 사람 몸에 빙의됐다 뭐 그런다는데 또는 빈공영사 공적인 것을 빌어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사자성어에 이 빙자가 기댈 빙자가 쓰이는데 이 빙자 설명을 하면 탈빙자라 되고 탈빙자 설명을 하면 얼음빙자라 된다. 여기서 이거 얼음빙자로 분명히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글자를 간략시키는 거이고 후대로 비해서 문자로 쓰이는 얼음빙자는 에다가 물자를 붙이고 그 글자를 간략해서 이렇게 쓰고 그걸 다시 간략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글자들 다 얼음빙자예요. 다 얼음빙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탈빙자, 기댈빙자도 덧붙여서 기억을 하는 설명 후고 여기서 얼음빙자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선비사자예요. 자, 문자가 문화를 담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글자를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문화가 오늘날이 만들어진 문화이겠어요? 아주 한자가 고대 옛날에 만들어진 문자니까 그 당시에 만들어질 그 당시의 문화를 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자를 오늘날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오늘날 편입해야겠다고 사람들이 쉽게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이 선비사자도 오늘날 자에서 바라본다고 치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선비가 그리는 사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는 사람 문상. 뭐 사전적인 풀이면 뭐 공부를 하고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 뭐 이런 풀이도 있고 뭐 그러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선비라는 말 자체를 그리는 사람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 유교를 통치임으로 하면서 유교가 통치하면서 거기에 차도 그리는 사람과 관련된 그런 의미가 부여된 것뿐이지 옛날로 가면은 그리는 사람이 아니야. 왜 그러냐? 요 사자가 쓰이는 말 보세요. 병사, 군사, 뭐 무사, 또는 뭐예요? 뭐 용사, 장사 이런 말들이 다 무 쪽에 관련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날에도 있죠. 육사, 공사, 해사할 때 쓴 사자 이 글자 써요. 사관생도. 요 글자가 쓰여서 뜻의 역할하는 글자 가운데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게 조각장이라는 글자야. 이 글자가 장이야. 여기다가 선비사자를 붙였어. 그럼 선비사자에서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뜻이 뭐예요? 식시갈 장자란 말이에요. 식시갈 장자. 이게 그리는 사람이었으면 식시가 난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이거 아까 천하장사 할 때 쓰는 장자인데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사위, 지기, 자사라는 말이 나와요. 사위, 지, 기, 자, 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죽는다 그거예요. 그 자가 누구였어요? 왕이요, 왕. 우리가 왕 가운데 초평, 항오고 항구적 유방이 싸운 걸 놀이화시킨 놀이가 오늘날 나이 드신 분들 흔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노는 놀이가 있는데 장기 아니야 장기? 장기판에 보면은 이렇게 줄이요. 이 줄이 9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이게 가운데 여기 궁이라고 해야지 왕을 상징하는 궁이 놓여져 궁. 이게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보면 책 알도 크고 거기에 한하고 빨간색으로 한이 써 있고 파란색으로 초가 써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항구적 유방을 말하는 거이고 이게 초평 항우를 말하는 거죠. 이 둘이 패권 다툼하는 걸 이제 노래화시키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차포 떼고 둔다고 할 때 차가 맨 가장에 있어. 이 차가 이제 여기 차가 전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놓여져요? 여기 말 세 개가 이렇게 놓여지는데 여기가 뭐가 놓여지냐면은 차포 마상 포죠. 포가 여기 아니 포가 여기 놓여져. 포가 차가 포가 여기고 여기가 상이 놓여지고
이게 하나가 이게 그다음에 마가 놓여지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예, 마상 맞습니다. 차마상. 아 그러니까 하나가 줄이 하나가 더 그어졌어 예, 그러면 지금 하나가 더 그어졌어. 여기가 포가 놓여져 포. 여기 이제 돌석자 생겨가지고 이렇게요. 근데 여기가 뭐가 놓여지냐면 사가 놓여져 사. 여기 반대편에도 마찬가지 궁 밑에 이렇게 사가 놓여져 사. 조리죠. 아니 졸은 여기는 병이 놓여지고 여기 병이 놓여지고 여기는 이제 졸이 놓여지고 졸이 놓여지고 여기 양쪽에는 다 사예요.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요. 병이나 여기 병이나 여기에 졸은 마음대로 막 사방을 돌아다니 한 칸씩 앞으로 가도 옆으로 가고 여기 그렇죠. 뒤로는 물러나면 안 되니까 뒤로는 안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안돼. 야들은 어떻게 되냐면 요궁 주변만 돌아다녀. 그러니까 임금을 지키는. 그러니까 임금을 지키는 거야. 그 사이에 지금. 왕 주변에서만 있어요. 왕 주변을 지킨다 이거예요. 근데 임금왕자가 고문자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이렇게. 이 권위 상징물이 도끼를 갖다 표현했어요. 그 도끼를 갖다 이게 여기서 임금왕자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그 도끼 영상에서 또 다른 글자가 선비사자예요. 선비사자.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왕이 최고의 지배자라면은 그 지배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사예요. 지금 사. 이 사람이고 이 사가 우리가 준하시대 때 종법 제도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맨 위에 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사가 있잖아요. 사. 그러죠? 그 다음에 서인들이 있고 그 밑에 노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여기까지가 지배자고 이게 피지배자인데 바로 대부나 제후들을 도와서 천자까지도 도와서 이루는 사람 사예요. 사. 이 천자가 아까면서 전쟁을 할 때 만대의 수레를 갖다가 동원해서 만성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성지국. 그러죠? 그 다음에 요 제후는 천성지국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대부는 뭐라고 해요? 백성지가라고 그래요. 백성지가. 이거 일승지가예요. 일승지가. 이게 사한 사람이 여기 사한 사람이 일승의 수레를 갖다가 일승의 수레를 내는 집안이다 이거예요. 이 전차 한 대. 이 공자 제자들이 다 이 사예요. 지금 사인데 이 공자가 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6가지 기회가 유계라고 있어요. 유계. 이 유계에 보면은 사가 쏠사자고 어가 뭐냐 말모르자인데 이 전차를 모는 거예요. 지금. 어가 전차를 모는 걸 갖다 패는 거예요. 지금 말모르자. 전차 한 대를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가 전쟁터에 가면은 뭐예요? 장수가 되는 거예요. 장수.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장수가 되고 평안할 때는 조정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재상이 된단 말이에요. 편사같이 나란 일을 도와주는 이게 도울상장. 그 출장 입상도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사실은 문 쪽보다는 무 쪽이었고 사가 문과 무의 구분이 없었어. 최초의 사는 지휘자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고 최초는 문과 무의 구분이 없이 다 문과 무의 행동을 다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무 쪽이야. 그래서 아까서 얘기한 것처럼 병사, 용사, 장사 뭐 이런 말이요. 사관생도 이럴 때 쓰이는 사자를 다 선비사자를 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런 문화가 담겨있는 걸 모르고 오늘날 사람들한테 선비 그러면 뭐예요? 글 읽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 문사 쪽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문사 쪽이 아니고 사실은 옛날로 가면은 단지 신채호 선생이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아와 피아이 투쟁의 역사라고. 역사라는 게 그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무사 쪽이지 문사가 아니야. 무사인 선비를 갖다가 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무사의 상징물인 도끼를 갖다가 표현했어요. 도끼. 이게 설문회자에서 십종일 해가지고 10십자하고 한일자가 합쳐져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공자 얘기를 들어서 뭐 하나에서 10가지 많은 걸 아는 사람이 선비라고 그렇게 잘못 설명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설문회자가 그렇게 잘못 풀이를 해놓으니까
설문의자에서 이 글자를 갖다가 종 10종 1로 풀이를 했다고요. 근데 열십자하고 한일자하고 관련되는 글자가 아니고 이거 자체가 도끼 형상에서 나온 글자라고 도끼. 자, 이참에 우리 선생님들이요. 이 설문의자 걔네를 쫓아서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장기에서 상은 코끼리예요? 네, 코끼리가 전쟁터에 쓰였어. 옛날에요? 네. 하니발 장군 이런 사람들도 코끼리를 굶겨가지고 꼬리에다가 불방망이를 매달아. 그래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쫓아넣은 막 해집고 달아. 막 성질이 나가지고.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전쟁터에서 동원이 안 된 이유가 이게 돌아다니다가 악원 쪽으로도 향하거든. 어디 쪽으로 쓸 줄은 몰라. 다루기가 힘들어. 그래서 상이 코끼리가 전쟁터에서 동원이 안 되는데 옛날에는 하니발 장군 이런 사람도 전쟁터에 동원을 했고 중국에서 옛날에 오늘날보다 온난하고 습했어요. 중국에. 그래서 중국의 남쪽에서 코끼리가 살다가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오늘날 중국 안에서 보기 힘들지만은 몇 해 전에 저 중국으로 저 동남아시아 쪽에 코끼리가 이렇게 무리가 중국의 운남성인가 이렇게 가가지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중국에 살았기 때문에 코끼리 상자도 이렇게 보고 만들어진 글자예요, 사실은. 그리고 옛날에 이 전쟁터에서 코끼리를 이용했던 기록들이 예본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거 코끼리를 갖다가. 그럼 포는 무슨 뜻이에요? 네? 포. 대포포자. 대포포를 갖다가 간단하게 이제 조그만 장기 아래다가 글자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장기도 그냥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전쟁의 축소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요 글자가 선비사자가 사람이 달라붙으면요. 사람 가운데 이제 벼슬하는 사람과 관련돼 가지고 벼슬할 사자가 되고요. 또는 저 출산한다. 벼슬게 나가는데 또는 뭐이죠? 벼슬할 사자 또는 맡을 사자? 맞다 뭐 그런 뜻도 있던가요? 하여튼간 그럴 때 쓰이는 글자예요. 봉사하다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예요. 선비사자에 관련된 설명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글자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글자를 하려고 시계를 보니까요. 여기서 끊고 쉬는 시간 끝나면 여기네.